대표님 요새 전기차 문의가 많이 오는데 지금 대표님은 전기차를 타고 계시잖아요. 전기차 사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 그리고 제가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전기차 문의가 과거보다 많이 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전기차 차주잖아요. 전기차를 지금 벌써 4년째 타고 있거든요. 제가 느낀 전기차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전기차를 꼭 사시고 이런 분들은 지금 전기차는 좀 고민을 해보시자 하는 정말 15년차 중고차 딜러 반 전문가죠. 그런 제가 전기차를 지금 4년째 타면서 느낀 장단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 오늘 솔직하게 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제 차가 맞아요. 아시죠? 제 차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출근을 하고 온 차입니다. 자, 차가 좀 지저분한데, 차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게 지저분한 게 아니고요. 저는 바쁘다 보니까 신발, 구두 같은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점심을 항상 차에서 거의 먹어요. 근데 또 쓰레기를 또 밖에다 버리면 안 되니까 차에다가 놓고 일단 세차를 한번 하자. 뒤에는 또 깔끔할 텐데. 네, 또 그렇게 깔끔하지 않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너 전기차를 안 타면서 전기차를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까봐. 여러분, 저는 4년 넘게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차량은 제가 출퇴근, 업무용, 데일리카로 직접 타고 다니는 차예요. 뭐부터 말씀드리면 좋을까? 일단은 전기차의 장점, 단점 뭐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왜 타는지 그거는 장점과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전기차를 무조건 사셔라, 지금 전기차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기차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예요,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겐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선택에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런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요즘 느끼는 건데,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그냥 제목만 보시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 일단 전기차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는 이유이기도 하죠. 전기차의 장점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지비, 두 번째는 소모품, 세 번째는 수리비 걱정 없어요. 그리고 성능, 편리성, 이 5가지가 장점인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지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걸 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기 때문에 사실 차가 많아요. 이것도 제 차고요. 요것도 제 차예요. 너무 이쁜 차죠. 근데 이거 계약금 들어왔어요. 이거 어제 계약금 문제 때문에 우리 고객님, 유튜브 구독자분께 약간 좀 죄송했었는데 그래도 그분 또 사가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죠? 사장님, 사모님 같이 오셨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좋아하는 차, 이것도 제 차예요. 이거 무슨 차인지 모르시죠? 이거 마크 보세요, 마크. 모르시겠죠? 만약에 여기까지만 보고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맞추시는 분들께는 제가 5분 뽑아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르실 거야 아마. 아무튼 저는 내연기관차 좋아하고요. 저도 차를 이제 많이 사다 보니까 타고 싶은 차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전기차를 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유지비인데요. 제가 보통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150km 정도 운행을 해요. 장거리를 많이 타고 또 출퇴근도 저는 길거든요. 제가 타는 요 차 기준으로 충전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급속 충전이랑 완속 충전이랑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급속 충전 기준으로 제가 400km 운행을 하는데 대략 15,000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맨날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겠죠. 테슬라 전용 충전기가 따로 있거든요. 슈퍼차저. 얘가 완속 주행거리가 400k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앵코에서 400km 정도까지 채우면은 그게 한 15,000원, 비쌀 때는 18,00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를 내연기관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잖아요. 연비가 아무리 좋은 2.0, 1.6 디젤 차를 타더라도 보통 우리가 주유 5만 원 했을 때 400km 탈 수 있나? 고속도로만 타면 모를까 좀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시내 고속 상관없고 막 때려 밟는 것도 거의 큰 상관이 없어요. 정말 마음 편하게 타는데 어쨌든 400km 주행을 할 때 15,000원 정도의 저렴한 충전료가 저에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완전 반값은 아니고요. 60%였나? 거의 반값에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 반값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차들보다 싸잖아요. 경차 수준이고 공영 주차장은 절반 가격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하루 종일 해도 주차비가 굉장히 적게
넓게 나와요. 이건 공영 주차장도 그렇지만 공항 같은데 제가 해외 출장 갈 때 공항 이용하면은 반값, 이건 커요. 하루에 반값, 뭐 하루에 뭐 2만 원 나와서 만 원, 이것보다 3박 4일 세워놨을 때 뭐 주차비 정상적으로 거의 10만 원 나올 게 5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와, 돈 벌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유지비가 굉장히 크고요. 제가 전기차를 타는 이유의 거의 80%의 이유입니다. 유지비는. 저도 돈이 많지 않고 돈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닥에 쏟고 다니는 기름값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전기차를 타는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전기차를 타면은 기름값이 적게 드는 건 알겠어. 근데 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야, 그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거래를 할 때는 큰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전기차를 탔다가 팔면서 차량 살 때는 비싸죠. 근데 팔 때도 비싸요. 감가가 적었어요. 감가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전 두 번의 거래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손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사갖고 1년 타고 4,900에 팔면은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쌌던 가격은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중고차 전기차를 잘 사면은 그렇게 감가가 클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요걸 팔고 현대 저렴한 중고 전기차를 살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나중에 감가 손해가 거의 없을 거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소모품입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교체가 없어요. 제가 4년 넘게 타면서 서비스 센터를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오일 교체가 없기 때문에 갈 일이 없어요. 보통 일반 차는 오일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요. 자주 하시는 분들 5,000km에 한 번. 그게 은근히 뭐 야 5,000km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뭐가 귀찮아 하겠지만 오일만 교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브레이크 패드. 얘는 브레이크 패드 없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덜 달아요. 회생제동 때문에 덜 달고 타이어도 덜 달아요. 전기차를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를 탔을 때 이 정도 주행을 하면은 브레이크 패드를 신경 썼을 거고 타이어도 교환했을 것 같은데 얘는 마모도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회생제동이 좀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자체가 없는 거는 이제 다음 장점에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소모품 교체가 없다는 거. 그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요. 수리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말고 수리비, 고장 날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엔진이 있는 차는요. 고장이 엔진에서 많이 비롯돼요. 엔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어컨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뭐 워터펌프, 뭐 파워펌프 이런 거 다 엔진과 연결돼 있죠. 동력이. 근데 전기차는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고 엔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엔진은 한 이만하다. 배터리는 좀 크겠지만 배터리는 연료통이라고 하고 모터랑 비교를 했을 때 모터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부품도 훨씬 적고 고장률도 적고.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요. 고장이 안 나. 몇만 킬로를 탔는데도 소모품 교체도 안 하고 고장이 안 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유지비랑도 또 연관이 되네요. 기름값만 적게 드는 거 아니에요. 할인되는 거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소모품도 안 들어가고 고장도 안 나다 보니까 저는 전기차로서의 유지비가 정말 적게 들어가는 걸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그래서 제 주변에는요. 물론 내연기관차는 좀 이따가 전기차의 단점을 얘기할 건데 그거와 상반되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는 아직도 좋은 선택지고 뭐 하이브리드라는 차도 있고. 근데 제 주변에다가 고장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전기차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물론 전기차도 키로수가 많고 오래된 차들은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문제 고민할 수 있고 이제 감속기, 모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로수가 많은 전기차에 고장을 본 적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내연기관 대비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10만 킬로, 전기차 10만 킬로 그러면은 이거는 잽도 안 되게 내연기관이 훨씬 고장이 많이 날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 20만 킬로대다 그래도 내연기관 20만, 전기차 20만 그래도 내연기관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고장날 게 훨씬 많아요. 전기차를 타는 장점, 고장이 안 납니다. 네 번째 장점은 성능인데요. 전기차는 최대 토크가 이제 밟는 순간 바로 나옵니다. 모터의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가속력이 너무 좋아요. 왜 달리는 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전기차는 정말 머신 같은 존재죠. 너무 잘 나가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내연기관의 이 슈퍼 파워를 전기차에 조금만 이제 힘을 더 모터만 좀 추가만 돼도 능가하기 때문에 그런 성능,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그 성능도 전기차를 타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 다섯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릴 때 차 키가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키가 인식돼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은 락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은 그냥 열려요.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키를 인식을 해요. 블루투스로.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면은요, 멀리 가면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러니까 차 키에 대해서 해방이 됐어요. 테슬라를 타고 나서부터. 그리고 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뭐 잔고장이 혹시라도 있어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없었던 기능들이 생겨나는데 제가 테슬라 처음 탔을 때 이제 하드웨어는 변한 게
게 없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거의 어라운드 뷰는 아니지만 요 측면에 카메라 기능이 생겼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없었는데 카메라는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줬고 그렇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제 예전에 영상으로도 찍었지만 게임도 할 수 있고 이제 넷플릭스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차에서 볼 수 있는 편리성인데 이게 차 안에서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 거래처를 가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차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틀었어요. 우리가 여기는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엔진 회전, 공회전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에어컨을 틀려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전기차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거래처를 만나든지 손님 만날 때 좀 일찍 도착을 했을 때 차에서 업무를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쾌적하게 에어컨 켜고 유튜브 화면, 큰 화면 켜고 저는 너무 편해서 그것도 내연기관은 없는 전기차가 주는 편리성입니다. 그 장점이고요. 네. 자,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의 단점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체감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건 단점이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충전입니다. 충전이 어떻게 보면은 편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내연기관 탈 때는 주유라는 거를 언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에 가는 중간에 보통 하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주유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기름 떨어지면 가는 건데 근데 주유소 가는 게 귀찮을 줄은 몰랐어요. 이 전기차를 타기 전에는. 전기차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하는 개념이 아니고 집에 가서 꼽아 놓는다든지 회사에 와서 꼽아 놓는 그런 개념으로 보통 보거든요. 중간에 충전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중간에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주유는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내가 필요한 양만큼 한다고 하면은 고속 구간에서는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은 급속 충전으로 엔코 기준으로 만땅이 된다 했을 때 초급속 충전기를 하더라도 30-40분 이상 걸립니다. 보통 얘 같은 경우는 한 50분은 잡아야 되거든요. 지방을 갈 때, 장거리를 갈 때 휴게소에서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는 전기차는 안 맞아요. 근데 그 단점이 전기차를 사면 안 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이 전기차를 사서 생긴 단점이거든요. 충전에 관련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야 될 사람과 안 사야 될 사람의 결정은 이 충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수시로 원할 때 짧은 시간에 긴 양을 충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오래된 전기차, 키로수가 많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효율성이 좀 안 나올 수 있고 수리할 게 없는 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전기차가. 그거는 주행거리가 막 20만을 넘어가는 전기차들은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고장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만이 넘어가는 많은 키로수에서도 내연기관 대비는 수리비 확실히 적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 주변에 30만 넘게 전기차를 타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신 분이 있거든요. 20만 탔는데 그분이 10만 더 타고 30만 됐어요. 수리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배터리도 중간에 한번 갈긴 했지만 교환하고도 20만을 탔는데도 주행거리 저하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전기차 타시는 분들 동호회에서 봤는데 20만 넘어가시는 분들, 수리비 폭탄 맞으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단 사고라든지 뭔가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보증이 끝난 전기차에 시골길을 가다가 하부 충격으로 배터리 손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 배터리는 교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엔진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단점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많이 타서 이제 소모품이라든지 뭐 배터리 쪽에 수리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충격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비싸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화재 위험성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질문도 받아요. 야, 전기차 불나면은 그거 되게 위험한데 왜 타고 다니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없는 일은 아니죠. 실제로 화재가 생긴 일은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내연기관도 화재는 날 거고요. 물론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가 진화도 어렵고 그리고 급속도로 불이 붙고 폭발도 있고 이런 위험성을 보인 사례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 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은 그런 화재 위험성에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고가 무서워서 경차를 안 타는 사람들도 있고 사고가 나면은 경차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다 알지만 필요에 의해서 타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에 따라서는 다른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로는 감가가 많이 안 돼서 큰 손해를 안 봤지만 작년, 재작년 큰 사건들이 있으면서 일부 브랜드가 전기차 신차 가격에서 엄청나게 감가가 돼서 손해를 많이 보신 차주분들이 많죠.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장점이 많다고 해도 거부감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차들은 사서 내가 되팔 때 감가로 인해서 손실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브랜드마다 차종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가가 싫으신 분들은 중고를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감가가 잘 안 되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기차를 사시고요. 또 이런 분들은 전기차를 사지 마세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장고장이 싫다. 엔진 때문에 생기는 장고장, 그리고 소모품 이런 유지비, 그리고 뭐 유류비 이런 유지비가 적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그리고 좀 시내에서 탈 일이 많으신 분들 중에 집밥이라든지 회사밥이라든지 주변 충전 인프라가 확실하신 분들은 저는 전기차 신차든 중고차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분들은 사지 마세요. 충전 인프라가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또는 장거리 위주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고속도로를 타시고 휴게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타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휴게소는 제가 많은 경험이 없지만 휴게소는 가끔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맞춰서 사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험한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거래처 회사에서 이제 포터가 오래돼서 파셨어요. 그리고 전기 포터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전기 포터는 주행거리가 200km대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게 되면은 그거 고생할 거다. 그건 라이프에 안 맞다. 업무에 안 맞다. 말씀드렸는데 시내만 운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가셨는데 한 달 있다 연락 왔어요. 너무 잘 샀다고, 너무 편하다고. 그냥 그 회사는 이제 회사의 자체적으로 충전기를 220V로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꽂아놓고 아침에 업무하시는 분이 끌고 나가셨다가 와서 다시 꽂아놓고 해서 중간에 충전할 일이 전혀 없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하루 주행거리가 200km가 안 되시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뭐가 좋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승차감이 예전 달달달달 디젤 경운기보다 훨씬 좋으니까 좋고 쾌적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대기할 때 에어컨 마음대로 틀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장고장도 별로 없어서 좋은 것 같고 소모품 교환 안 하는 걸 아니까 좋고 통행료 이런 것도 저렴해서 좋고, 진짜 전기차가 주는 장점이 너무 좋다고 그 회사에서 연락했어요. 업무용 차량 포터 EV를 사신 분이, 그리고 캐스퍼 EV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타봤거든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부님들 계실 겁니다. 주부님들 아이라이딩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내연기관을 타시는 분들은요 전기차로 바꾸시는데 캐스퍼 EV 강력 추천합니다. 일단은 차가 작으니까 주차도 편하고, 경차 생각하고 탔거든요. 어제 경차 사이즈랑 비슷하니까. 경차는 승차감이 안 좋잖아요. 시끄럽고. 근데 얘는 승차감 굉장히 괜찮고요. 전기차니까 조용하고 너무 잘 만든 차 같아요. 왜 좋냐면요, 우리가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맨날 가는 거리가 똑같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학교, 학원, 집 끝이에요. 그 짧은 거리를 매일 반복적으로 운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엔진을 껐다 켰다 할 때 엔진에 많이 부하가 돼요. 엔진은 30분 이상 장거리 주행을 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껐다 켰다 껐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차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에서 나온 차들 안 좋잖아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택시도 사실 주행거리가 많은데 시내 위주로 타서 안 좋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장거리보다는. 그런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바꾸시게 되잖아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차에 부하도 없고요. 그리고 짧은 거리 다닐 때 충전 스트레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기다리거든요. 아이 나올 때까지. 마음대로 아시죠? 저도 가끔 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제 시간에 못 맞춰. 차에서 기다려야 돼. 그럴 때 에어컨 히터 마음대로 틀 수 있고요. 그런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충전도요 매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끔 2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니까 짧은 거리 라이딩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전기차 바꿔보세요. 제가 강력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목적에는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길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제가 4년 넘게 전기차를 탄 솔직한 경험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해하셨죠? 전기차 무조건 사라. 야, 전기차는 아직 사면 안 돼. 이 두 가지 말 아닙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은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끝까지 영상 다 보셨을 거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동차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 테슬라 모델 3 이거 말고요. 제가 이번에 괜찮은 차를 또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가격대의 키로수의 리프레쉬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테슬라 매물 소개시켜드리고 테슬라 모델 3 또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연기관 뿐만 아니라 전기차, 중고차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중고차 사실 때 그리고 또 내연기관 중고차 사실 때도 팔고 끝이 아닌 판매하고 나서부터 서비스 시작인 소중한 고객님들의 후기가 정말 많은 저희 예스카에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정말 성실성의껏 여러분들께 좋은 중고차 구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갖고 충전하느라고. 시운전, 카센터 점검, 출고 서비스, 중고차 보증, 사후 관리, 웬만한 업체들 모두 다 비슷합니다. 차이는 정성과 진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고객님들의 후기입니다. 중고차 구입은 후기 많은 예스카에서 하세요.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